안녕하세요. 호사원입니다. 시즌2 소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화부터 많은 조회수에 놀랐습니다. 제목을 자극적으로 띄워서 그런지 그냥 핫한 주제니까 연관 검색어로 눌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경제 보복에 관한 추가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사실 화공쟁이 연구원이라 말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본업이 아작날 수 있어서 적당선을 잘 지켜가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하이닉스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정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키아가 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결국 망하는 루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당연한 건 없고 확실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화학 쪽에 이슈가 많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 장비나 전자 부품 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공정이 비슷하고 장비도 비슷합니다. 결국 화학, 기계, 전자 쪽 파트의 대부분이 일본이란 업체가 다 걸려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산화, 노강, 식강, 증착 등을 언급하는 전 공정 분야와 패키징을 다루는 후 공정 분야로 나뉩니다. 포토레지스트 99%가 일본 업체이고 차단제, 봉지제 80% 비율이 일본 업체, 실리콘 웨이퍼가 60% 비율이 일본 업체, 노광 분야 장비는 네덜란드 포함 95% 이상 비율이 일본 업체, 즉 전 공정 46%, 후 공정 56%, 그냥 반 이상이 일본 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본의 거래 중단 사태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쪽이나 어떻게든 해결한다 치지만 기계 장비 쪽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을 잘해서 최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지 원천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공장 가동이 멈출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루트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건 걸까요? 우선 한국의 10대 수입 상품을 조사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봤습니다. 2019년 기준 수출은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3위 석유 제품 등입니다. 수입은 1위 원유, 2위 반도체, 3위 천연가스, 4위 석유 제품, 5위 석탄, 6위 무선통신기, 7위 정밀화학 원료, 8위 컴퓨터, 9위 반도체 제조용 장비, 10위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 비중이 높 수입 품목 중에 일본에서 들어올 만한 것은 정밀화학 원료,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보였습니다. 한국의 10대 무역국 순위를 보면 수출은 1위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순입니다. 수입은 1위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 베트남 순입니다. 그리고 3대 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이고 3대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입니다. 모든 자료들은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보고 발췌한 자료입니다. 동영상 아래에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결국 일본과의 거래를 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해 있고 수입 품목은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이고 수출 품목을 사주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은 뒤지게 싸우고 있고 중국은 수입을 줄이고 내수 체계로 돌아서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수출 품목에 규제를 걸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출할 곳과 품목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격이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격을 어떤 걸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입 품목 규제를 만들어도 피해액이 우리나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직물, 자동차, 관광업 등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조업이 기반인 우리나라가 반도체마저 생산을 못하는 게 더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기업이든 국가든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을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볼 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10대에서 30대 세대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앞으로 반등은 2030년부터 앞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30대 젊은 층의 세대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도 안 되는 상태이고 집을 사서 독립할 형편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 부모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보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힘든 일을 버텨가며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곳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대, 30대는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천조국의 흑인들은 스포츠 스타가 아니면 자신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연예인, 유튜버 등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기, 전자, 화학, 기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취업 잘 된다고 좋아라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일해보면 힘든 일 천지고 그렇다고 월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려먹는 존재로만 보고 있고 지금까지 카피해온 국내 업체가 기초 자산 및 젊은 연구원들을 육성한다는 마인드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착취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젊은 층들이 힘든 시기를 버텨나갈까요? 기성세대는 그들만의 고통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은 또 다릅니다. 지금의 10대, 30대들은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고 회사에 목숨을 걸며 일하는 직원이 점차 줄고 있고 미래에 돈 벌어다 주는 직원을 챙기는 것보다 미래 자식들을 위한 승계 작업에 몰두하는 사장이 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회사는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미리 경험을 했다고 하죠. 일본인들의 젊은 층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가요? 일본은 고령 사회이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 층이 대다수입니다. 세금과 물가는 늘어나고 일자리와 연봉은 보장받지 못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마인드가 쌓여서 노력 따윈 하지 않고 적당선의 월급을 받아가며 적당선의 일만 하고 희망 없이 살고 있죠. 결국 일본은 저런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고 다시 찾아오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 하락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베는 다시 한번 젊은 층에 강한 일본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고 일본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베가 미래를 그리는 정치적 행보가 일본의 젊은 층 마인드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10년 후 미래는 암울하겠죠. 저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든 기업이든 그동안에 번 돈이나 세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줄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배 터지게 처먹고 잘 살았으면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게임만 한다고 10대를 중독자처럼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 간 20대를 노예처럼 바라보지 말고 실수도 많고 워라밸을 외치며 투덜대는 30대들을 잘 이끌어 준다면 10년 후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지금보다 경쟁력이 강화된 조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상을 잘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